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도 보면 일단 이 환자들의 몸에는 효소가 고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효소를 많이 사용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면 이 효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효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당연히 피로가 줄어듭니다. 제가 늘 아침과의 식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과일 성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효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과일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효소를 사실 우리는 다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양배추 하나에도 효소뿐만 아니고 다양한 영양소, 그리고 1억 개 이상의 미생물이 있거든요. 사과도 1억 개 이상의 미생물을 가지고 있고, 그 사과 하나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데, 특히 효소에 대해서는 더 알지 못합니다. 비타민 C가 있다, 우르솔산이 있다, 피세틴이 있다, 이런 거 조금씩 밝혀내긴 했는데요. 효소는 워낙에 연구가 아직 많이 안 됐다 보니까 사과 속에 무슨 효소가 어떤 작용하는지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침 사과 하나 또는 2개를 진짜 한 달만 먹어봐도, 또는 일주일만 해봐도 몸에서 피로감이 줄어들고 화장실도 잘 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거뜬해진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 이유는 과일 속에 들어있는, 사과 속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들이 비타민, 미네랄도 있지만 일단 효소를 상당히 많이 보충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사용해야 되는 소화효소나 대사효소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훨씬 더 해독도 잘 하게 되고, 또 해독에 필요한 여러 성분들도 공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효소가 들어있는 과일을 식사하시게 되면 눈에 띄게 우리의 몸의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피로감도 줄어들고 몸도 가벼워지고 살도 빠지는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면역질환이라고 하는 암이나 또는 다양한 자가면역질환, 아토피나 르마티스 관절염, 베체트, 루푸스, 이런 다양한 자가면역질환 환자들도 보면 일단 이 환자들의 몸에는 효소가 고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암 환자 상담을 해보면 일단 소화가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일단 기력도 많이 없으시고 신진대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면역질환 하면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면역질환은 일단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의 균형이 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면역세포 하면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라고 하면 너무 다양한 여러 종의 세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효소와 직접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세포가 바로 NK세포와 대식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NK세포와 대식세포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이물질, 병원균들, 그리고 노화된 세포, 암세포들에 대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제거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있어요. 일단 병원균에 세포벽을 녹이고 또 세포벽을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산산조각내는 이런 일을 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무기들이 그랜자임, 퍼포린, 또 면역 신호들을 보내는 사이토카인, 인터류킨, 여러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역시 효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백혈구를 봤을 때도 미국 국립보건원의 윌 스타터 이 박사에 의하면 백혈구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백혈구 주변에 상당히 많은 이 소화효소인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리파제가 같이 묻어가지고 작용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한 사람들은 이제 백혈구 수치가 이렇게 변동이 오잖아요. 염증이 심한 사람들의 혈액을 봤을 때 정상인보다도 아밀라제 농도도 상당히 낮고 또 리파제 농도도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혈관에 지방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 고지혈증 상태에서도 보면 지방 분해가 일단 잘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백혈구가 지나다니면서 그 리파제를 가지고 혈관에 있는 지방을 분해하기도 하면서 우리 몸이 어쨌든 최대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백혈구의 작용을 도와서 항균 효과, 항염 효과, 항암 효과가 모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이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역시 새로운 항체를 만들어내는 힘도
효소가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항체라는 것은 T세포의 자극을 받아서 B세포라는 백혈구 중에 림프구가 만들어내는데요. 얘네들도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백혈구들의 면역 작용, 면역 대사 작용들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를 바로 효소들이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백혈구 자체가 잘 생성이 되지 않거나 또는 몸 전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거나 또 여러 염증이 심한 상태에 있거나 이러면 새로운 항체를 만들어낼 수 힘이 없는 거죠. 효소 중에 잠재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항체를 만들어내는 힘이 원료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과 효소는 너무나 직접적으로 바로 상관관계가 있고 효소가 충분할 때 면역력도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효소가 부족하면 면역력도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 상담을 하거나 여러 이제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을 저는 대할 때 효소가 풍부한 식사를 잘하게 하고 소화가 잘 되는 단순한 식사를 하도록 돕습니다. 또 실제 효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백혈구 작용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효소 자체가 아밀라제든 프로테아제든 이런 효소 자체가 충분한 효소 제품도 같이 먹어서 몸에 효소의 수치를 굉장히 많이 이제 올려주게 합니다. 그러면 일단 몸이 굉장히 소화도 잘 되고 가벼워지고 점점 몸에 이제 체력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쓰면 통장 잔고가 비듯이 효소를 많이 사용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면 효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만약에 소식을 하게 되면 음식을 적게 먹으면 소화 효소도 적은 양만 있어도 충분하겠죠. 그런데 과식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만큼을 소화시켜야 되니까 요만큼을 소화하기 위한 소화 효소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소화 효소도 많이 쓰는 몸, 또 대사 효소도 많이 쓰는 몸, 또 비상사태가 늘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환경,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몸이 막 견디기 힘든 환경, 잠재 효소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효소가 고갈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되는 효소 고갈 상태를 말씀을 드려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열 조리식 그리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을 때입니다. 가열 조리식은 사실 우리가 늘 한식을 먹으면서 경험을 하게 되기는 합니다. 저는 한식도 건강한 한식이 있고 질병을 부르는 한식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질병을 부르는 한식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너무 많은 반찬에 또 메인 요리가 좀 거창하게 나오는 그런 식사 있잖아요. 해물찜, 아구찜, 갈비찜, 그러면 또 밥도 흰쌀밥도 많이 먹게 되는 그런 한식 있죠. 이렇게 좀 과식을 부르는 식사를 하게 되면 일단 양이 많고 또 모든 음식들이 다 가열 조리가 됐기 때문에 내 몸에 소화 효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뷔페식을 갔다 온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면 골고루 정말 많은 음식을 잘 먹었는데 어때요? 소화가 잘 돼서 힘이 나는 사람보다 너무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막 트림 나오고 막 졸립고 그 다음 식사까지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 식사가 우리 몸의 효소를 고갈시키는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가열 조리식을 많이 먹었을 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좀 일주일에 여러 번 자주 하게 될 때 내 몸이 늘 이 소화를 시키느라고 효소가 고갈되는 몸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입니다. 가공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음식 자체는 그냥 죽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공 처리를 했다는 것은 포장을 한 음식들인데요. 포장을 할 정도로 여러 성분들이 섞여 있으면서 여러 첨가물, 방부제, 보존제, 색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내 몸의 소화 효소가 엄청나게 더 많이 나와야 되고 해독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의 그 가공식품만 먹게 돼도 2, 30가지, 4, 50가지 첨가물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는 라이프 스타일을 하게 되면 효소가 고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열 조리식과 가공식, 우리가 만약에 신선한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밥, 빵, 고기, 우유, 또 치킨, 햄버거, 피자 이런 식사를 너무 많이 할 때는 효소가 고갈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으로 먹는 밥빵, 고기, 우유나 가공식품 외에 좀 살아있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일단 신선한 음식이죠. 신선한 과일, 신선한 채소,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할 때 사실 뭐 회 같은 것도 살아있는 음식이긴 합니다. 너무 가열을 처리한 것보다는 안전한 이제 회라면, 중금속이나 또 기생충이 안전한 회라면 사실 이것도 살아있는 음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음식 자체가 살아있는 것도 좋고요.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된 음식들 있죠. 이런 발효식품도 효소가 풍부한 음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뭐 된장, 좋은 미생물이 이제 발효된 그 성분이 있죠. 미생물의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뭐 김치도 마찬가지죠. 잘 익었을 때 뭐 물김치의 어떤 그 국물들은 굉장한 이 소화 효소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습니다. 뭐 또 낫또 같이 콩을 발효시킨 것, 발효시킨 음식들은 미생물의 효소가 살아있어서 역시 효소가 풍부한 음식이 됩니다. 이런 음식 먹으면 소화 잘 되잖아요. 에스키모인들이 또 삭힌 물고기를 저장해 놓고 겨울철 추울 때 신선한 과일 채소 없이도 잘 이제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거죠. 삭힌 물고기가 바로 발효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음식, 과일 채소와 발효시킨 음식들은 다 효소가 풍부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